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협업 툴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체크 대표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기업들 많으시죠?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내년도 이제 뭐 예산도 사업 계획도 잡으시고 예산도 잡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서 들었었던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혁신했는지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젠트 솔루션과 연동되어서 시너지를 냈었던 또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저도 기업을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한 지가 8년 정도 됐는데요. 매 8년마다 이 고민들은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생각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잘 나지 않거나 핵심 인재 결국 이제 사람을 어떻게 잘 키워서 우리의 또 자산으로 잘 키워내고 이거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업무 생산성에 대한 문제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기술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술 시간에 배웠던 게 뭐 사행정 사이클부터 해가지고 뭐 증기 발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도요타식 방법 생산성을 어떻게 놀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해서 뭐 근데 사실 이제 제조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생산성 올리는 중요한 어떤 설비 투자 프로세스들이었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다 화이트 컬러잖아요. 화이트 컬러고 지식 근로자들인데 이 지식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또 안 하시는 고객들도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플로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뭐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한 20-30개 기업들이 플로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특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 플로우를 이용하고 있고요. 증권사, 금융,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제일금융권들도 플로우를 많이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꿀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는 마케팅 팀이랑 굉장히 많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뭔가 했더니 내년이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이제 맨날 사실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 가장 안타까운 게 매해에 뭐 올해 새해 인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년도는 무슨 해가 얘기하게 되는 게 너무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청룡의 해라고 해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좀 따봤어요. 내년에 이 DX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키워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기업들 사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진짜 수천 개 고객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 영업도 거의 대부분 나갔었고 이런 세미나 박람회 고객들 많이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아직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엑셀, 문서, 이메일 그리고 단톡방 같은 거만 이용하고 계시고 오늘도 저희 부스가 있는데 부스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툴이 어떤가요라고 설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메신저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무실 분권화, 소통 일원화에 대한 한계를 느끼시는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본사도 있지만 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공장 현장에 계신 분들 보면서 많이 지사와 같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과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리모트 워크 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방금 우리 궤도님이 말씀하셨었던 AI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부진, 경영난, 핵심 인재 부족,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우리 내년에 2024년도는 청룡의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룡의 해 드래곤의 이제 DRAGON을 따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이제 제품인 플로우에 좀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D부터 보면 디지털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R은 리모트 워크, 리모트 리더십, 그리고 A는 AI, G는 이제 글로벌 골 매니지먼트, O는 온보딩 앤 DEX,
N은 뉴 테크놀로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툴에 대비해서 좀 사례를 좀 아까 그 드래곤을 좀 설명드리려면은 저희 툴이 어떻게 생긴 툴인지는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툴이 어떻게 생긴 툴인지 한 2분짜리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협업 툴 플로우. 네. 플로우 하나로 프로젝트 소통, 업무 관리, 메신저까지 끝.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플로우의 핵심 기능을 알아볼까요? 프로젝트 소통 온. 플로우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여 동일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여자들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타임라인 방식의 형태로 업무를 공유하고 댓글 방식의 명확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주고받은 파일은 무기한 보관되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 캘린더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은 물론 외부 파트너 초대가 가능해 이메일이나 개인 메신저를 쓸 필요가 없죠. 업무 관리 온. 플로우는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상태를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5단계로 구분해 직관적으로 업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업무 담당자와 우선순위, 마감일, 하위 업무를 지정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등록된 모든 업무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업무 진척도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온. 익숙한 메신저 형태의 플로우는 1대1 채팅, 그룹 채팅으로 빠른 업무 소통이 가능해요. 메시지 읽음 확인까지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파일, 링크를 무기한으로 검색할 수 있죠. 보안이 중요한 메시지는 시크릿 기능을 이용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앞서 나가는 기업이 사용하는 협업 툴 플로우.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네, 저희 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툴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8년 전에 창업할 때 왜 창업을 하게 됐었냐면은 저도 이제 IT 회사를 다녔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룹웨어라든지 메신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C 중심의 메신저를 많이 특히 가지고 있었고요. 뭐 쪽지 같은 기능들이 있고 네이톤 그리고 옛날 버디버디 같이 생긴 그 MSN 메신저 같은 그런 툴을 많이 이용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단톡방이나 네이버 밴드에다가 방을 파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네이버나 단톡방으로 소통을 하는데 일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서로가 말과 채팅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누가 담당자이고 언제까지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서 저희 툴은 사실 다른 뭐 슬랙이나 팀즈 같은 툴 많이 보셨겠지만 메신저 중심이라기보다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뭐 주간 보고서나 이런 IT 쪽 계신 분들이니까 WBS 이런 것들을 다 엑셀이라든지 워드 같은 걸로 매주 업데이트하시고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료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보고가 되지 않거나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각 팀별로 확인해서 진척률 확인해서 그 자료 업데이트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같은 거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헤비한 것보다 우리의 일상의 업무들이 모든 것들이 크고 작던 작은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모트 리더십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서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 저희가 한국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올해의 가장 큰 미션은 글로벌 진출을 좀 하자라는 걸 통해서 런던에다가 오피스를 차리고 거기서 팀 빌딩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런던의 위워크에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위워크에 보니까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진짜 사람들이 거의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월 금에는 다 리모트 재택근무를 하고 화수목에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에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인건비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 시내에 못 살고 외곽에 살다 보니까 리모트 워크로 할 수 있는 데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툴들이 리모트 워크를 위해서 만든 툴은 아니었지만은 리모트 워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가 이 컨디션을 만드는 HK 이노인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사업장이 있고 본사, 뭐 생산 라인 공장들 그리고 해외 판매법인들 다양하게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뭐 메신저나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다가 플로우로 도입해서 이렇게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작업되는 처리 과정을 타스크로 등록을 하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분산화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과도 잘 소통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본사와 현장에 뭐 ERP를 비싸게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뭐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름의 대시보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업무 집중 시간이라든지 리드 단축 그리고 유연한 재택근무가 되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고객사가 이렇게 설문조사로 사내에서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는 AI인데요. 사실 저도 AI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부분을 앞에 그 궤도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듣다가 와가지고 그분은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재미없을까봐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AI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올 초에 갑자기 1월 달부터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막 이제 그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챗GPT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잘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구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로우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구글에서 이런 걸 조회해 볼 수 없잖아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구글에서 우리 회사에 뭐 이번 주에 나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줘. 뭐 김원모 팀장은 지난달에 처리한 업무가 어떤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제안서를 쓸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제안서를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누구고 각 키워드별로 전문가들은 누구야? 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글이 해주지 못하는데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와 연동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R&D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R&D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API로 연동해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면 저랑 같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보안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이 챗GPT 막았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뭐 회의록 올리고 뭐 검색하고 하는 순간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오픈AI라는 기업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런 설계 관련된 논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인데 또 금융사에서는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오픈AI가 학습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API 비용이 좀 비싸서 저희도 이제 지금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오픈AI에서 뭐 챗GPT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또 출시해가지고 기업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 G인 골 매니지먼트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완전 실무자급은 아니시고 중간 관리자 또는 임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우리 팀에 대한 성과 관리, 목표 관리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이제 함몰돼 있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OKR이라고 해서 구글이 목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O는 이제 오브젝티브, 목표 그리고 키 리절트의 K와 R을 따서 OKR이라는 그 목표 관리 방법론이 이제 한동안 뭐 광풍 유행으로 불었던 적도 있는데요. OKR의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옛날에는 MBO 방식에서 이렇게 우리 KPI라고 하잖아요. 영업 1팀은 올해 무조건 100억 해야 돼. 2팀은 80억 해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탑다운으로 뭔가 내려서 이거를 달성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라면 OKR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 솔루션의 최강자가 될 거야라는 인젠트, 예를 들면 오브젝티브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강자가 됐을 때 어떤 리절트,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야? 하면은 예를 들면 매출이 얼마 달성될 거고, 우리의 고객이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될 거고, 우리의 기술에 대한 R&D는 요만큼 성장할 거야라는 이제 키 리절트를 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조금 더 목표 중심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3개월 단위로 빠르게 체크하고 3개월 단위 점검해서 다시 수립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게 OKR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플로우에 이제 OKR 기능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또 고객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나 작업 관리 같은 것들이 회사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실질적인 프로젝트와 타스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기 저희 툴이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5번째가 사실 이런 툴이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이제 선뜻 도전하시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그 담당자들 만나 보면은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다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세요. 공감을 하시는데 사실 예를 들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특정 회계팀의 회계 솔루션이라 하면은 우리 팀이 의사결정권자이자 사용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결정이 수월한데, 이런 협업 툴을 하시니까 말단 사원부터 우리 대표님, 회장님까지 써야 되는, 전 직원이 같이 써야 되는 툴이다 보니까 누군가 먼저 이거를 총대 메고 도입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입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도 많이 있으셨던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중요한 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할 때 온보딩과 덱스가 뭐냐면 이제 디지털에 대한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툴이 됐던 어떤 새로운 툴을 도입하실 때 저희가 파일럿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POC라는 걸 보통 하실 건데요. POC 할 때 실패하시는 이유들을 좀 봤더니 이런 이유들과 극복 방안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IT 부서가 사실 다 나 정도의 수준인지 알고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들 중에도 IT 부서가 막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이나 비개발 부서나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각각 부서마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POC 할 때 IT 부서와 BIT 부서가 좀 섞어서 같이 테스트를 현업과 같이 많이 해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제품을 주고 테스트해봐라 하면은 제대로 못 쓰시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셨을 때에는 본부나 팀 단위로 실제 업무에 제대로 좀 적용을 해서 쓰자라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시던 또 과거 방식이 일하던 방식 또는 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톡방이다라고 하면은 단톡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 써보자고 하니까 결국은 단톡방으로 회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도입하실 때에는 뭔가 항상 기존 좀 채널은 최소화 막아놓고 정책적으로 이거 쓰지 말자라고 해놓고 테스트를 제대로 해봐서 과거의 방식과 투비 방식이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면서 테스트하고 우리 회사의 문화나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우리 회사의 뭔가 정책, 보안 정책이나 이런 거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개발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았고, 이런 파일럿도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혁신은 대부분 많이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툴을 이제 유료로 이제 매월 구독하시면서 쓰시는 기업이 한 5,000개 기업이 됩니다. 중소기업부터 중견 대기업까지 많이 있는데, 해지하시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해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해지하시는 고객들의 해지 사유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도입을 하고 3개월 동안 정착이 안 돼서 3개월 내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정도가 됐었고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회사의 활용을 잘 못해서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활용성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원들에게 도구를 줬는데 이 도구를 쓰는 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해지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1위가 직원 활용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요. 뭐 모든 어떤 툴이 됐던 이제 디지털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변화 관리를 하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CX 팀이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니까 고객의 변화 관리를 하고 고객을 이제 잘 쓸 수 있게끔 온보딩 시켜주고 하는 그런 팀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수많은 고객들을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잘 직원 활용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5가지 키워드를 추출해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참여형 리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저희 같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툴의 핵심은 발신자 중심이 아니라 수신자 중심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쓰겠다 거기다가 업무도 등록하고 보고도 하고 파일도 올리고 하는데 위에 그 보고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로 뽑아가지고 와. 난 이메일이 좋으니까 이메일로 정리해서 그냥 보내. 그냥 뭐 나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 이래버리면은 직원들이 안 쓰기 시작하고 결국 그 프로젝트가 전체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이런 앰버서더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큰 변화를 봤던 건 제가 8년 전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영업을 나가면 제가 만나는 팀의 대부분을 명함을 받아보면 어디였냐면은 IT 기획팀, IT 팀, 그리고 뭐 그룹의 운영팀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만나라고 가면 고객들 많은 비중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 기업 문화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봤더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뭐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직원들에게 이거를 전파하고 이 팀은 이렇게 잘 쓴다라는 사례를 계속 공유하고 전파하고 가이드를 만들고 사내 세션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요 앰버서더 같은 분들이 지정돼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분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착각했던 게 아니 그냥 이렇게 쉬운 툴을 그냥 쓰면 되는데 왜 못 쓰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거를 막상 받아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템플릿 형태로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드리고 템플릿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어떤 고객들은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HK 이노엔 어디였나 봤더니 직원들이 이런 툴을 도입했는데 프로필 사진도 잘 안 올리고 뭔가 잘 쓰지도 않고 하길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게임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통계를 봐가지고 뭐 상품을 준다라든지 뭐 댓글이나 남들에게 칭찬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같은 좀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셨고 다섯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냐면은 오히려 불만과 저한테 요구 사항을 내시는 고객들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시다가 해지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저희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불편 사항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데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그 개발사나 이런 그 솔루션사들과 밀접하게 계속 정보로 공유하시고 하시면서 더 좋은 제품이 되도록 같이 좀 협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사실 뭐 뉴 테크놀로지라고 할 만치 않은 게요.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스에 대한 얘기를 아까 AI 얘기했고 사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업 초기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사스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재미없는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해주셨었어요. 그때 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O2O,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쇼핑몰 커머스 같은 것들 바로바로 한 100억 마케팅 때려가지고 하면 숫자 200~300억 잘 나오면 이제 막 급격하게 그로스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좋아하셨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사스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었고 IPO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다 보니까 사스에 대한 굉장히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좀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2009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처음 했었던 게 은행 SI부터 했었어요. 저도 이제 은행 SI 회사부터 다녔어가지고 은행 SI에 가면은 하는 게 이제 뭐 대출 기관계 시스템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했었는데, 가면 이제 고객 요구사항 설계부터 화면 설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개발하고 나오고 하니까 사실 사스를 하시는 분들과 SI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스도 지금 하고 있고 SI도 해보니까 목표가 달라요. SI를 하시는 분들의 SI 제일 잘하는 PM은 어떤 PM이죠? 빨리 검수정 찍고 잔금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PM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꼴은 어떻게든 고객한테 도장 받아서 잔금 받아서 나오는 게 끝인 거예요. 목표가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잘 쓰든 안 쓰든 시스템이 망가지든 뭐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잘. 저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반성하게 되는데, 사스는 제가 해보니까 출시하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출시를 했는데 고객이 반응이 없으면 왜 반응이 없지? 왜 오늘 10명밖에 안 들어왔지? 왜 기업들이 내 가치를 못 알아주고 해지를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요구사항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제품을 매일매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전하면서 위에 보시는 뭐 워크데이, HR 솔루션부터 해서 세일스포스과 같은 영업관리 솔루션들, 그리고 뭐 슬랙 같은 메신저 솔루션들, 그리고 구글 같은 뭐 그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화상회의 같은 줌, 뭐 팀스 이런 것들이 사스 방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고 있고요. 작년에 그 2022년도에 전 세계의 가장 큰 M&A 빅딜을 그 탑 10을 매겨봤더니 10개 중에 4개가 사스 관련된 비즈니스가 탑 10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 M&A 딜 이거 그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인데요. 혹시 피그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피그마 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디자인 툴입니다. 디자인 툴인데 우리가 어도비 하면 가장 유명한 툴이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옛날에 저도 이제 써보면은 뭐 하냐면 이제 CD 가져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스톨 파일 내려받아가 설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거를 다른 팀한테 공유해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고 했었던 게 기존 방식의 어도비의 포토샵이었다라고 하면은, 피그마는 웹상에서 디자이너 여러 명의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방식에서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만들어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게 얼마에 인수됐냐면 고객 수도 훨씬 적었거든요. 포토샵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밖에 고객이 안 되는데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가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왜 위협을 느꼈냐면, 제가 들은 거는 피그마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막 얘기가 하니까 어도비 입장에서는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영업력과 굉장한 자본력으로 피그마를 인수해서 이거로 디자인 쪽을 휩쓸어 버리면은 포토샵의 어도비의 미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사례로 시대가 사스와 협업 툴의 시대로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저는 상징적인 어떤 이정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스도 많이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뭐 사스만 하진 않고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국방 기업들에게 뭐 폐쇄형 클라우드의 설치형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공본부도 들어갔고요. 한국거래소 사례를 조금 소개드리자면은,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 걸 도입을 했습니다. 1,500명 전사가 도입을 했고요. 여기에 핵심은 사실 이제 수많은 협업 툴들이 있지만 그룹웨어와 하나의 UX를 가지고 뭔가 스미스하게 끊김없이 소통하는 것들을 좀 핵심으로 좀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협업 툴들이 뭐 슬랙이나 팀즈 이런 거 나와 있지만 그룹웨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전자결제
이메일 솔루션, 캘린더 솔루션 이런 것들과 연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밀결합할 수 있는 툴을 찾으시다가 저희를 도입을 해주셨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기능들도 저희가 다 구현을 해드리고 공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포탈 메인 포탈을 그룹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플로우 내에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서 위젯에다가 전자결제 품에서 올라온 것들, 캘린더의 일정 같은 것들을 같이 데이터로 연동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연동하는 사례를 구현했고요. 두 번째 해군본부인데 사실 저희도 해군본부 들어와서 되게 의외였는데 이런 국방기관, 우리나라 요즘 K 방산, 한국의 그 국방력이 뭐 전 세계 뭐 6위라고 하면서 하는 약간 좀 국뽕에 차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이제 국방 보안 수준에 준수한 온프레미스 형태로 도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4,500면 전사적으로 저희 거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노후화된 기존의 메신저를 조금 이제 교체하시는 겸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한 10년 전에 구축해놓은 메신저를 좀 차세대를 해야 되는데 메신저 4세대만 하자니 뭔가 차별점이 없어서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이 좀 포함되면서 우리 회사 그룹웨어와도 잘 엮일 수 있는 툴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메신저에다가 보안 기능들 같은 거 잘했고 삼성전자도 저희 거를 이제 10,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지라 컨플루언서 같은 IT 쪽 개발자들이 익숙한 그 작업 관리 툴들을 도입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쓰고 있는데 구매팀, 영업팀 같은 비개발 부서에서는 그 툴이 좀 너무 어렵다고 느끼셔서 쉬운 툴을 찾고 한 3개월 동안 POC를 해보시다가 저희 거로 도입을 하시게 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다루는 산업이다 보니까 보안 때문에 사내 그 삼성 내부 클라우드 폐쇄망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KR을 중심으로 좀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하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거는 인젠트의 행사니까 저희가 인젠트랑 같이 좀 콜라보레이션했었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젠트는 저희의 고객이자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인젠트 자체가 플로우를 잘 쓰고 계시는 고객이기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사례는 뭐였냐면 경제인문사회연구소라고 해서 여기 4,500명 정도의 공공기관, 공공성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니즈는 뭐였냐면은 협업을 하면서 연구기관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 자료도 공유하고 하는데 그 자료에 대한 이제 보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인젠트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과 연동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원래 플로우의 프로젝트 방에 들어가면은 프로젝트 방 안에 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홈, 업무들, 뭐 간트 차트 보는 탭, 캘린더 보는 탭, 알림, 파일 보는 탭, 알림 보는 탭이 있는데 파일 탭에 인젠트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아예 완전히 인베디드 되어 있어 하나의 제품처럼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저희는 전문 문서 관리 툴은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관련된 버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폴더링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런데 문서 중앙화는 문서 중앙화를 위해서 전문으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부터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걸 폴더링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백업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백업이 파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찾아보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 공동 편집, 파일 자동 폴더링, 파일 업데이트 버전 관리, 파일별 권한 관리, 그리고 채팅으로 보낸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들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 인젠트와 잘 협업을 해서 공급이 돼서 고객사도 만족을 하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었던 인젠트와 저희 회사의 개발자들도 이거 정말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고 만족을 하는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 발표 자료는 여기 보시면 이제 QR 코드 찍으시면은 QR 코드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앞에 부스 있는데 실제로 인젠트 문서 중앙화 솔루션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그 UI라든지 데모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